이게 또 이게 우리 고니가 또 이게 하킹 들어오나. 이거 자꾸 끊기네. 하여튼 그래요. 누가 좀 되게 듣기 싫은 적은 아니고 그 간단해요. 아주 원리는 간단해요. 그렇게 해서 사. 그렇게 해서 사. 그러면 저기 한 3단계 4단까지 가요. 이제 파생까지 가면 그러면 그렇게 싸게 엄청나게 사.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1000이었어. 1000에 1000까지 떨었어. 예를 들어서 그럼 그때 사. 그래서 얘도 그냥 올려. 어떻게 더블을 딱 3배 올리는 거야. 딱 더블을 올리는 거야. 3배. 그러면 코스피 3000을 쫙 올려버려. 나중에. 올리는 건 간단해요. 이게. 이제 외부에서 이제 다른 푸싱을 해주고 오면 나중에 이제 올라가면 그때 이제 개인 투자자나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 3000에 오면 얘들 이제 거기다 던져놓고 이제 아니 그럼 이번에 코스피 3300대 외국인들 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이번 때는 얘네들도 약간 빠가요라서 멍청하게 이번에는 외국인들이 한 얼마 때 나가나 얘네들이 1800 밑에서 다 빠져나갔어요. 우리가 한번 코로나 사태 때 1300까지 떨어졌다가 쭉 올라가죠. 이제 외국인도 몰라. 얘네들도 예측 불안 상황이 생겨. 이게 코로나 사태야. 이때 쭉 떨어졌다가 쭉 올라가죠. 외국인이 대부분 어지간한 애들이 1800선 그 이하에 그 근처 밑에서 다 이게 털고 나갔어요. 다. 근데 얘들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지켜보니까 막 3000까지 막 뚫고 가는 거야. 그래서 뭐가 있나 하고 3000 넘어서 기어 들어왔어. 외국인들 이번에는 뭐 약간 빠가요로 얘네들도 이게 빠가요를 할 때가 있어. 그래 어떻게 하냐? 그 3000 이상에서 이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같이 이게 물려가지고 있는 상태야. 그래 조금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이번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 예전에 예를 들면 예전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가격을 코스피 전체를 올리고 나중에 얘네들이 또 쑥 빠져나가요. 이거를 반복을 해요. 어떻게 해요? 이 나라 저 나라 돌아가면서 그거를 돌림방 작업을 해 얘네들이. 이 나라 한번 돌려먹고 저 나라 돌려먹고 그거 다 월가입들이야. 유럽 쪽 그 애들도 금융세력도 있는데 거의 월가입들이야 그게. 그게 가능한 이유가 미국이 이게 가능한 이유가 다른 나라는 그게 불가능해. 결정적으로. 왜? 어마어마한 돈이 있기 때문에. 왜? 어마어마한 그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왜? 전 세계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이유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가만 가능해요. 그게. 예전에는 요즘은 이제 안 통하고 예전에는 미 연방준에서 돈을 겁나게 찍어내면 이걸 빌려줄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걸 누가 빌려주냐? 빌려가냐? 그런 애들이 빌려가요. 이런 이런 애들이. 그거 빌려가면 그 돈 가지고 뭐 하냐? 그 돈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나라 저 나라 돌려먹기를 인데까지 해먹은 거야. 다른 나라는 그게 힘들어요. 왜? 돈이 겁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 그런 짓을 하면 미국이 가만히 안 둬. 이 미국이란 나라가 가만히 안 둬. 예. 근데 이거를 보니까 미국인 나라가 그거를 했기 때문에 인데까지 버텼던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미국이라는 금융가에서 이런 짓을 전 세계로 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인데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자, 미국이란 나라가 소비의 전 세계의 소비 국가인 거 다 아시죠? 그러면 소비를 하면 생산 국가가 있을 거 아니야. 생산 국가가 누구냐요? 예전엔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되건데 요즘 중국이죠. 그냥 중국에서 막 물건을 만들어내면 수출을 하죠. 대부분 북미에다가 미국에다 수출을 하죠. 자, 미국은 그러면 무역이라는 거는 등가 교환의 법칙이에요. 그만큼 상응한 만큼 이게 물자가 움직여야 돼요. 그 물자가 일방적으로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모든 그 나라에 있는 금은 보화가 다 생산 국가로 넘어가요. 이거 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왜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미국에서도 이걸 알면서 눈을 감았어요. 왜? 이것 때문에 미국이란 경제가 인데까지 이게 버틸 수가 있었어요. 이거를 먼저 인지를 하고 가셔야 돼요.
자, 중국이나 예전에는 저기 화폐가 없을 때, 이게 생산을 하게 되면, 물자를 생산하게 되면 수출이 가겠죠. 그럼 뭔가가 다시 와야겠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사람들이 이해를 잘, 이게, 못하는데, 예전에 이제 아편 전쟁이 좀 그런 사례이기도 한데, 예전에 중국하고 서양하고 이게 무역을 하는데, 서양의 물건을 안 사. 누가? 중국 사람들이. 왜? 별 필요가 없고, 개방은 어느 정도 했는데 안 사. 근데 중국의 물건은 서양 사람들이 사고 싶어. 대표적인 게 비단, 도자기, 뭐 몇 개가 있죠. 비단과 도자기가 대표적이죠. 몇 가지 이제 있는데 비단, 도자기. 근데 이걸 갖다 중국의 물건을 사가는데 서양 사람들이 막 별의별 물건을 그때 중국 사람들이 안 사가 별로 뭐 사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 균형의 무역이 깨지니까 어떻게 되냐?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저기 중국의 물건을 사오려면 결제 수단은 그러니까 뭔가를 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럼 금과 은이에요. 뭐 보석 같은 거. 근데 금과 은은 한계가 있어요. 계속 우리가 생산의 한계치가 있죠, 그거는. 그러면 계속 이게 서양에 있던 금과 은이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중국으로부터 계속 이게 수입을 하고 싶은데 서양에서 차도 있구나. 차도 대표적이죠. 이게 저기 수입을 하고 싶은데, 이게 무역의 균형이 깨서, 그래서 그 당시에 무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서양 사람들이 무엇을 중국 사람한테 수출을 했나요? 아편입니다. 마약. 그래서 아편 전쟁이 나죠. 아편은 아마 인도 쪽에서 농장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그거를 갖다가 수출을 해요.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 대부분 다 아편 중독자가 되죠. 역사적인 사례이죠. 이 사례가 또 번복이 돼요. 자, 어떤 게 있냐? 지금이 중국이 물건 싸게 만들어서 전 세계에다가 수출을 해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뭔가 물건을 수출해서 이게 팔았으면 뭔가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물건으로 받든지 뭘로 받든지 아니면 비슷한 물건을 교환해서 받든지. 뭐예요? 달러를 받았어요. 종이돈을. 어느 순간 되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걸 알아요. 이 달러를 가지고 차곡차곡 쌓았는데 달러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런 거야. 그러면 이유 간단해요. 중국이 이게 미국에다 싼 물건을 생산해서 미국에다 수출을 했으면 고마만큼의 뭔가 물건이 와야 중국으로 똑같이 가야 돼. 모든 무역은 같이 등가 교환이에요. 등가 교환의 법칙. 똑같은 가치의 물건을 교환이 되는 게 무역이에요. 다만 그걸 갖다가 화폐나 예전 금, 은으로 해서 그거를 대신해서 결제를 했은 것 뿐이에요. 그럼 지금처럼 종이돈이 없으면 예전 같은 게는 어떻게 해요? 금을 갖다가 저걸 하죠. 그러면 중국을 금이 다 가겠네요. 그러면 중국으로 실질적으로 금이 다 들어가요. 식민지 때 다 그걸 뺏기기도 하는데 그 중국이라는 이게 우리 동양 쪽에 걸 때리는 동양의 금값이 비싸요. 우리나라가 금값이 상대적으로 비싸요. 이게 우리 동양에 좀 독특한 문화가 있어. 동양에서는 금을 먹어요. 금을 섭식을 하는 문화가 있어. 우리가 금괴 안 뜯어먹는데, 하는데, 요즘은 잘 안는데, 우리 동양에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금을 약으로 써요. 그래서 서양은 금을 이런 섭식을 안 해. 서양이나 다른 나라들 그대로 차곡차곡 쌓거나 아니면 이렇게 장신구를 이렇게 쓰고 이게 그대로 보존이 되죠. 근데 동양은 소모가 돼요. 금이. 이게 골 때리죠. 예전에 우리 보면 어렸을 때 요즘 분 잘 보는데 환 같은 거 하면 거기다가 금가루를 묻혀서 이렇게 예전에 그걸 약으로 복용을 했어요. 예전에 우리 동양 쪽에서는 금을 먹었어요. 섭식을 했어요. 똥을 싸고 그게 이제 자연으로 넘어가겠죠. 나중에 어떻게 발견될지는 몰라도. 재밌죠. 우리 동양엔 금이 많이 안 써요. 왜? 이게 먹고 이게 섭식을 해서 자연으로 돌아가. 서양은 금이 차곡차곡 쌓이는데 우리는 안 그래. 이게 틀려요. 그래서 전 세계 예전에 뭐든 무역을 하게 된 비단이나 도자기나 차 같은 걸 사기 위해서 결제선 금이나 은으로 써요. 은도 이게 우리가 약으로 많이 써요.
동양에서는 사람들이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금값이 비싸요. 왜? 금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금이 없어져.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차곡차곡 들어오니까 금값이 비싸. 우리 동양에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아마 중국도 있는데 그 공산권 정권 때 이제 그게 다 이제 이렇게 없어졌는데 지금 또 생겼을까? 이게 보신 문화라는 게 있으면 나중에 금을 먹으면 뭐 이게 보신 문화가 있기 때문에 동양 쪽에는 금을 섭취하기 때문에 금을 먹기 때문에 이게 자연으로 같이 똥으로 섞여서 나가 금이 금을 가루로 해서 먹는 문화가 있어요 우리 동양 쪽은. 이게 중국어고 우리나라 일본 쪽도 있나? 일본도 있는데 일본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는. 근데 우리나라하고 저기 중국 쪽은 이게 심해 이게 금을 먹어요. 그래서 금이 쌓이지를 않아 자연으로 가. 이게 골 때리죠. 하여튼 그래요. 일종의 소모품이죠. 근데 서양에서는 다 금괴로 동전에서 차곡차곡 다 쌓지 먹지를 않으니까 그런 게 있어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어떻게 이게 순환의 이게 원리기도 한데 이게 자 중국에서 지금은 중국에 있는 모든 물건이 다 거의 대부분이 이게 미국으로 다 수출을 해. 미국도 다 중국으로 수입을 해보고 그러면 예전 같으면 금을 결제를 했을 거예요. 그럼 미국이 어느 순간에 있는 금이 다 바닥이 날 거야. 그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 중국 사람 먹어서 없어질 가능성도 있죠. 따뜻한 그래요. 요즘 뭐 안 먹는데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근데 그럼 나중에 그러면 저기 서양의 이쪽에서 금이나 은이 소진이 되게 되면